여러분, LH 직원들의 땅 투기 지금도 일파만파 되고 있죠. LH 직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할 정도로 지금 그 파장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극단적 선택을 한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왜 목숨까지 버리는지 참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제발이지 잠시 동안에 황금의 눈이 어두워 땅 투기를 했다고 손 치더라도 절대 그게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극단적인 선택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말입니다. 이 극단적 선택까지 일어난다는 자체가 지금 LH 직원들의 땅 투기는 엄청나게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한둘이 아니라는 뜻이고요. 정부가 발표한 것은 20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극단적 선택을 한 두 사람은 그 20명에 들어가지도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부실조사가 지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런 부실조사가 결국은 국민들의 분노를 더 촉발시키고 그 분노는 점점 땅 투기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압박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사도 문제예요. 이게 민기적 허지부지 얼렁뚱땅 요즘 수사가 그런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될수록 이게 땅 투기한 사람들의 압박감은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모두가 우울감이 큰 상태예요. 여기다가 땅 투기에 대한 발본세권, 폐가망신, 일벌법계, 일벌백계 이런 이야기까지 계속 터져 나오니까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들은 극단적 선택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사가 빨리 이루어지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더 큰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지금 한 발 더 나아가서 LH에 대한 어떤 해체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공공개발은 LH가 독점하고 있거든요. 이 독점하는 것을 바꾸겠다? 참 바꾸기가 애매해요. 정부에 힘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LH 저거 완전히 해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그러면 어떡하고요? 공공개발 중심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니 LH를 해체하고 나면 저거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고강도 구조조정이 분명히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LH가 어떻게 하면 기능 조정을 할 거냐 그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오기도 했었어요. 이게 기획재정부의 서류기도 한데요. 크게 LH 사업은 보면요. 임대사업, 임대주택 공급이나 건설하고 같이 하는 거죠. 택지개발, 국토개발, 도시재생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렇게 4가지 사업 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중에 이제 LH가 해체 수준으로 완전히 갈라지면 쉽게 말하면 주택은 민간에 맡겨라 이거야. 주택은 이제 민간에 맡겨라.
택지개발은 지방공기업에 맡겨라. 지방공기업에. LH가 다 하지 마라. 그리고 LH는 뭐 도시재생 사업이라든가 주거복지사업이라든가 이것만 해라 이거죠. 이것만 해라. 쉽게 말하면 지금의 어떤 개발과 건설 중심에서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중심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LH가 해체 수준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게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앞으로는 신규 개발을 벌리지 말라는 거예요. 개발과 건설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실제로 민간 시장에서 보면 60제곱미터 초과한 중대형 주택 공급 이거 민간하고 부딪히거든요. 민간하고 부딪히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웃기는 거는 문재인 정부는 공공주도 개발을 하면서 30평대 하겠다고 했잖아요. 30평대 84제곱미터. 그런데 60제곱미터 초과는 하지 마라. 또 이러면 이게 말이 그냥 시장에서 굉장히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왔다 갔다. 분명한 것은 LH가 어떤 식으로든 해체라는 단어를 달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문재인 정부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LH가 모든 부패의 뿌리였으니까 그 뿌리를 해체함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나는 부패를 잘하고 있어. 이거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국군 기무사인가요, 여러분? 국군 기무사에서 뭐 오만 얘기 다 나왔죠, 그죠? 국군 기무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때 뭐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거 해체한다고 했어요. 지금 국가정보사령부로 바뀌었죠? 국가정보사령부로. 이름만 바뀌었어요, 사실은요. 조직이 뭐 얼마나 많이 뭐 바뀌었을까만은요. 이게 기능조직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이 기무사령부에서 국가정보사령부로 바뀌는 정도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LH도 해체란 말이 분명히 나올 거고요. 거기에 대한 이름은 바뀔 거예요. LH라는 이름을 안 쓸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기능조직으로 바뀔지 모르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어떤 흐름을 보면 개발은 해서 주택 공급은 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당분간 이게 이름만 바뀐 상태에서 해체란 말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 정도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주택은 민간으로 넘어가고 택지개발은 지방으로 넘겨라. 지방으로 넘겨도 마찬가지예요. 택지개발을 지방으로 넘기면 이게 또 지방이 시끄러워요. 지방이 시끄러워요. 그래서 택지개발이라는 게 사실 지방으로 넘길 성격인가 아닌가는 아마 정부도 고민하겠죠. 분명한 것은 해체라는 이름을 붙일 거다. 그리고 이름을 바꿀 거다. 이것은 분명한 겁니다. 분명한 겁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조직은 축소하고요. 또 민간에 넘길 수 있는 기능들은 민간에 넘기는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사후 처벌을 위한 입법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해충돌방지법 말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이미 국무총리도 이야기한 부분이니까 이거는 그렇게 바꿔서 LH를 해체하는 수준으로 바꾸겠다. 뭐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요. 이거를 기능별로 조금씩은 바꿀 수는 있지만 뭐 갑작스런 완전한 해체 그렇게는 가지 않을 거고요. 이름은 바뀔 거예요. 특정 부분에 대한 어떤
기능은 민간으로 이관할 수 있는 건 이관하겠지만 나머지는 그냥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게 보여주기식으로 또 국민들에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구조조정은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요.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다시는 땅 투기를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납득하지 않겠어요?